70대가 넘으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손발이 붓고 입맛이 없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증상.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을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손발 붓기와 식욕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분들께 매우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만수 어르신 76세가 계셨습니다. 평소 등산도 좋아하시고 나는 아직 건강하다는 자부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붓고 반지도 꽉 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맛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김치 한 조각만 먹어도 짜게 느껴지고 평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몇 숟갈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씨 더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원래 입맛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2달을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다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몸 안에는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폐까지 물이 차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까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호자분이 우시는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실 신장은 원래 조용합니다. 간처럼 묵묵하고 폐처럼 참고 심장처럼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망가질 때까지 티를 잘 안 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발 붓기와 식욕 저하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증상이 위험한지, 어떤 음식과 습관이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신호까지 제가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 되실 것 같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같이 보시는 분들도 서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신장 기능 저하를 너무 늦게 발견하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믿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장은 그렇습니다. 심장은 아프면 가슴이라도 조입니다. 무릎은 망가지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발견이 늦습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처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변은 잘 나오는데요? 안 아픈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붓는 건 원래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그 생각 때문에 위험해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손발 붓기, 입맛 감소,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는 증상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참고 버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어르신들은 참는 데 익숙하시기 때문입니다. 김치 조금 짜도 그냥 드십니다. 국물도 남기기 아까워 끝까지 드십니다. 라면도 하나쯤이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들이 늙은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몸이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신장은 다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예전처럼 노폐물을 힘있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조금만 짜게 먹어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압약, 진통제,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는 신장이 서서히 지쳐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입맛이 없으니 대충 드십니다. 기운 없으니 누워 계십니다. 몸이 붓는데도 물만 더 마십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며칠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땀으로 수분은 빠져나가는데 짜게 먹고 물은 부족하고 몸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은 갑자기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모터가 과열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에서도 고령층 급성 심부전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망가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석까지 가게 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 묵히고 식사 제한이 생기고 몸은 더 쉽게 지칩니다. 무엇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손발 붓기, 식욕 저하, 쉽게 피곤한 몸, 이 세 가지가 함께 온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댓글에 충격이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왜 신장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지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오래된 정수기 필터 비유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손발이 붓고 왜 입맛이 사라지고 왜 몸 전체가 무너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속 신장은 집에서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정수기는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찌꺼기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30년, 40년 계속 쓴 필터는 어떻습니까? 안에 녹도 끼고 찌꺼기도 쌓이고 물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 신장은 강했습니다. 짜게 먹어도 버텼고 밤늦게 라면 먹어도 버텼고 물을 적게 마셔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특히 70대 이후 신장은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힘이 약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국물 문화를 좋아하십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장국, 라면, 국물. 이런 음식들은 몸 안으로 많은 소금과 노폐물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그걸 걸러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필터를 억지로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 안에 찌꺼기가 굳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말라붙은 논바닥처럼 망가집니다. 원래 논바닥은 물이 충분해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오면 논이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신장도 그렇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고 짜게 먹고 혈압까지 높으면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원래는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데 이제는 녹슨 수도관처럼 변합니다. 안쪽에는 찌꺼기가 들러붙고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 결과 몸 안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붓기입니다. 아침에 눈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합니다. 이건 단순한 살찜이 아닙니다. 몸속 배수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숨이 차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폐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배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좀 부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신장 기능은 이미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입맛도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신장이랑 입맛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 안이 마치 쓰레기통처럼 탁해집니다. 그러면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리고 김치도 짜게 느껴지고 고기 냄새도 싫어집니다. 결국 잘 못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밥을 못 먹으니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기운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니 혈액순환도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몸 전체가 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안 배수관 하나 막혔는데 결국 집 전체에 곰팡이가 퍼지는 상황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물 조절, 염분 조절, 혈압 조절, 노폐물 청소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립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소리 없이 녹슨 수도관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썩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손발이 자주 붓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쉽게 피곤하시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과 건강식품이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투석 직전까지 간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요. 건강식이라길래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신장이 더 나빠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좋다는 음식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늙은 신장은 젊은 몸처럼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정숙 어르신 74세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검은콩이 좋다, 견과류가 좋다, 건강즙이 좋다 하면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아침에는 검은콩 두유, 점심에는 견과류 한 줌, 저녁에는 각종 건강즙까지 드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붓고 입맛은 떨어지고 속은 메스꺼렸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혈액 속 노폐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식 먹었는데 왜 이래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류와 견과류에는 칼륨과 인성분이 많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런 성분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늙은 신장은 다릅니다. 마치 오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갑자기 쓰레기가 몰려오면 감당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건강즙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파즙, 흑마늘즙, 호박즙, 각종 농축액. 진하니까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신장 입장에서는 농축된 찌꺼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에는 건강즙을 하루 4포씩 드시다가 몸이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어르신들은 국물 먹어야 기운 난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짠 국물은 녹슨 수도관에 압력을 더 세게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몸 안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붓기는 더 심해집니다. 특히 라면 국물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야식 라면, 국물은 늙은 정수기 필터에 진흙물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날 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매일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속는 것이 있습니다. 천연이라 괜찮다. 아닙니다. 천연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분이 진하고 함량 표시가 불분명한 건강식품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의료계에서도 고령층 건강식품 과다 섭취 문제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거기에 건강즙, 영양제, 민간요법까지 추가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마치 40년 된 세탁기를 24시간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모터가 타버립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몸은 덜 자극하고 덜 부담 주고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손발 붓기와 식욕 저하가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음식부터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 신장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건강즙 하나 더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신장 살리는 하루 생활법을 시간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뭘 먼저 해야 하는지, 국물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특별한 약 하나로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신장을 살리기도 하고 천천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의 생활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의 붓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발등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눌러보십시오. 눌린 자국이 오래 남아있으면 몸 안에 물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십시오. 눈두덩이가 붓거나 얼굴이 푸석하게 부어 있다면 전날 염분 섭취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에 좋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수관이 막힌 집에 계속 물만 붓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컥벌컥 한꺼번에 마시면 늙은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특히 된장국, 김치찌개, 해장국, 갑, 라면 국물. 이런 음식은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짠 국물은 혈관 속 압력을 올리고 몸 안 물을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붓기가 심해집니다. 반찬도 중요합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신장은 예전과 다릅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계속 소금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 없다고 밥을 아예 안 드십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신장이 약할수록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은 적당히 꼭 드셔야 합니다. 입맛 없으니까 물에 밥 말아 김치만 먹는다. 이런 식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몸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점심에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국물보다 건더기. 그리고 외식할 때는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처음엔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투석 고통을 생각하면 그 국물 한 숟갈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가능하면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거창한 운동 아닙니다. 집 앞 걷기, 계단, 천천히 오르기, 시장 한 바퀴 돌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혈액순환이 좋아야 버팁니다. 물이 고여 썩는 논처럼 몸도 가만히 있으면 순환이 막힙니다. 특히 계속 누워 계시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다리 붓기가 더 심해지고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식 절대 조심하십시오. 특히 늦은 밤라면, 치킨, 짠, 안주. 이건 늙은 신장에 밤새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붓고, 입맛은 더 떨어지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색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빛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진하거나 거품이 오래 남거나 냄새가 심해지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숨이 차다. 둘째, 갑자기 몸이 심하게 붓는다. 셋째, 며칠째 입맛이 거의 없다. 넷째,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다. 다섯째, 심한 피로감이 계속된다.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복용. 정말 중요합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자주 드시는데 일부 진통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생활 습관도 조용히 신장을 살립니다. 큰돈 드는 건강식품보다 짜게 먹지 않는 습관, 국물 줄이는 습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 중에 손발 자주 붓는 분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이유,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마지막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좋아지겠어요. 이제 늙었는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몸은 망가진 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온 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히 돌봐야 하고 더 따뜻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명수 어르신 79세가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발이 심하게 붓고 입맛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아드님 손을 잡고 힘없이 들어오셨던 모습이 아직 기억납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국물 줄이기, 밤늦게 먹지 않기, 매일 20분 걷기.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걸 해서 달라질까? 계속 의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발붓기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에는 의사 선생님, 다시 밥맛이 돌아왔어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조용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마치 말라붙었던 논바닥에 천천히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갈 줄이는 것, 잠들기 전 야식 참는 것, 하루 20분 천천히 걷는 것, 바로 그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 몸을 살립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자식에게 짐되고 싶지 않다. 혼자 화장실 못 가게 될까? 무섭다. 투석까지 가면 어떡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참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몸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 붓기, 식욕 저하, 쉽게 피곤한 증상이 있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 중에 손발 붓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 다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걷고, 맛있게 밥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 웃을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